네, 안녕하세요. 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을은요. 마음의 양식을 또 쌓는 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양식을 쌓고 계시나요? 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배에만 양식을 쌓을 것 같지만 저도 또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또 책을 썼던 작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읽기가 딱 좋은 계절인 게 어디 돗자리 깔고 나가서 누워서 봐도 너무 좋죠. 진짜 행복한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은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일단 마음의 양식을 그래 써야 되는데 자꾸 몸에 한식을 쌓으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 한식이 맛이 좋죠, 선생님. 생각만큼 안 되거든요. 한식이 좋아. 네. 가을에 또 진짜. 워낙 뭐 맛있는 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리고 이 현대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사실 뭐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죠. 네. 주말에는 또 뭐 그렇지. 여행 가고 또 누구 만나고 해야 되니까 네. 책 한 권 읽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계절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거의 한 달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특강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 방송만 보셔도 양식을 한번 양식이 이 가을에 쌓아준다. 교양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식 너무 특집. 좋네요. 특강 릴레이 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는요. 네. 다채로운 색감처럼 또 다양한 화가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2년 만이죠. 2년 만에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이은서 작가님을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2년 전에 왔었는데요.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가 이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네. 우리 작가님을 위해서 더 오늘 또 제가 잘생기주셨어요. 네. 서로 주고받는 네. 이 센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선물을 한번 준비했는데 오늘 또 현인가요제에서 1등 하신 분을 오늘 한번 이 분위기도 맞출 겸해서 문초희 씨라고 가수 바로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을 초 기쁠히 못 찾겠다. 개꼬리 트롯 개꼬리 문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꾀꼬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박수! 네, 무대를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후. 동서남북 바람 불지 언제나 기다리나 술이 꼭 가르더니 이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아이야 방임내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너
젖고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자 강건나 번잎내들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배 띄워라 아이야 힘내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배 띄워라 괜히 현인가요제 우승자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실력자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실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어제 뭐저 무슨 오늘 좀 화가 네. 미술 오늘 특집 아닙니까? 오. 특강하는데 수묵함 이렇게 맞아요. 예. 배 띄우는 수묵함. 그렇지, 그렇지. 거의 뭐 보는 초이 거. 씨는 목소리로 그림을 대단하시다. 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초이 씨도 평소에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그림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수 멀리만 있죠. 느껴지고. 예.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네. 저는 사실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림을 잘 모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네. 배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우리가 뭐 명곡이라고 하면 사실 너도 듣고 나도 듣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명화라고 한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약간 어렵게 다가온 그렇죠. 거는 초이 씨 말대로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그림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셔서 그렇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든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 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은 요거다. 네. 요 그림은 별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그럼요. 거네요. 좋아하는 그림에게 먼저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네. 그림이 이제 궁금해지면 그것도 이제 찾아보게 되고 그럼 또 애착이 생기고 그럼 더 다른 그림도 보고 싶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임성원 선생님 그러면 음악이랑 똑같네요. 우리가 가수가 마음에 들면 그 노래를 듣고 문초희 씨 노래 좋으면 또 다른 거 찾아 듣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접근하는 게 똑같네요. 음악이랑 그런 부분은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가는 맞아요. 마음이 네. 이상하게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끌리는 걸로. 그림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화가님들의 삶을 네. 저에게 네.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네. 어려워하실까봐 제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색으로 만나는 화가들의 삶을 준비해봤습니다. 색으로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 다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렇죠. 어떤 색 좋아하세요? 우리 임성원 선생님 어떤 색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색 좋아합니다.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는 거요. 원색.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네. 원색적인 그림 오늘 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네, 그럼 색으로 만나는 화가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맞아요. 오늘 가을의 마음의 양식을 쌓는 네. 그 첫 번째 특강 큰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예. 오, 좋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그 그림들이 전부 흑백이라면 어떨까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감정이 없을 것 너무 같아요. 깜깜한 그죠. 느낌이잖아. 좀 삭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림들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다 색으로 이렇게 인지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겠네요. 흑백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되지도 않겠죠. 네. 자, 왜 그러냐면 색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색의 파장이 아주 긴 거는 빨강색, 네. 파장이 아주 짧은 건 파랑색입니다. 긴 거는 빨간색, 짧은 건 파란색. 자, 여러분들 쉽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독사가 싫어하는 색이 있어요. 독사요. 뱀. 네. 왠지 노란색일 것 같아요. 왜?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독사라는 얘기는 아닌 거. 나는 독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조교 별명이 독사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빨간 모자,
빨간 거 싫어하지 않을까? 어때? 뭐 일리가 있어요. 네, 다 틀리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청바지 있잖아요. 네. 청바지가 청색이잖아요. 네. 그 청바지가 원래 독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 처음에 그래요? 네, 생긴 의류죠. 정말요? 네, 파란색을 싫어합니다. 파장이 자, 짧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파장이 짧은 파장이 짧은 파랑을 싫어해요. 그러면 모기는 파장이 짧은 걸 좋아할까요? 긴 걸 좋아할까요? 모기는 파란색 좋아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 정말. 그게 저도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예전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모기장을 치면 파란색이잖아요. 맞아요. 모기들이 모기장 얼마나 많이 붙어 있던가요? 주변에 몰려 있죠. 그죠? 왜 파란색일까? 왜 아마 색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 왕실에는 모기장이 노란색이었어요. 명주실로 만든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렇군요. 네,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곤충들도 느끼는 게 다른데 우리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색의 어떤 감동을 느끼고 그러네. 하는 거는 그 파장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색 옷을 입은 사람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저색 옷을 입으면 정감을 느끼고 이것도 다 예. 맞아요. 그렇지, 색깔의 파장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오는 기분이었군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어떤 심경이 나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인데 뭐 조금 밝은 색 톤의 색을 입고 있는 어떤 친구나 지인들이 있다면 기분이 좀 좋아지죠. 선생님 그러면은 네. 화가분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색감을 쓰는 게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럴 수 그럼요. 있겠네요. 오늘 그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고요. 네. 네. 오늘 시작은 색의 없는 하얀색, 백의 시대인 모리스 위트릴로의 그림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흰색 하면 감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모노크롬 색깔처럼 흑백, 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백과 회색, 그리고 그러니까 흑백에서 이제 흑색, 회색, 흰색은 명암만 있어요. 색이 없는. 예. 그렇죠. 그런 색의 어떤 톤이 없는, 색이 없는 그림을 그렸던 이 화가는 왜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지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전체 톤이 화이트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선생님 흰색이라 했는데 왜 저 벽돌 색깔이 보여?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땐 색이 바랜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선생님. 네. 이 위트릴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질감도 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 석회나 모래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물감에다 섞어가지고 그런 질감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위트릴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이 그림은요, 위트릴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위트릴로의 어머니가 이 자아상을,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아들의 조상을. 네. 어머니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네요. 맞아요. 네. 오늘 화가신데? 아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게 왜 그림을 그려줬고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위트릴로는 이렇게 이제 몽마르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랐고 그리고 또 커서 몽마르트를 그리고 그리고 훗날 이제 세상을 떠나서 묻힌 곳도 몽마르트예요. 그래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몽마르트 화가. 근데 몽마르트 하면은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술가들의 맞아요. 좀 많은 그 명성을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가보셨어요, 몽마르트? 가봤지, 몽마르게 가봤지. 목마르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예술의 도시,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는 했지만, 네.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어떤 이민자들도 많았고요. 예술가들이 그랬군요. 모여있던 곳이라고 좀 네. 보시면 돼요. 이곳에서 이제 나고 자랐지만, 위트릴로에게는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어요. 아이고. 네. 좀 안타깝죠. 18살엔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당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네, 수잔발라동입니다. 여러분들 수잔발라동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인상주의 화가의 여류 화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수잔발라동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2대째 화가인 거네요. 네. 근데 원래 수잔발라동은 화가의 삶을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근근히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화가들의 모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 많은 그림들 중에 이분인지 모르셨겠지만 이분의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모델이었던. 많은 화가들이 이분을 그렸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르누아르도 그렸고요. 그리고 또 뭐 모딜리아니, 툴루즈 로트렉.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그림 속의 이 모델이 수잔 발라동이에요. 이 그림은 수잔 발라동이 그린 게 아니라 로트렉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훗날 이 그림이 이렇게 경매에 300억 지금 이제 300억이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그림 값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많은 그림들이 있고 그림의 어떤 가격으로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그림 속의 어떤 주인공도 유명하지만 그림 또한 이제 왜 이 시대에 유명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 네네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델이신 거네요. 그런데 모델을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겠죠. 이 그림이, 이 그림 속 주인공이 이제 수잔 발라동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수잔 발라동은 이제 뭐 이 위트릴로를 낳았을 때 좀 안타깝게도 본인도 사생아였지만 위트릴로 또한 사생아를 낳아요. 네,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또 모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고독함,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친구들과 이렇게 뭐 저 술을 조금씩 입에 댔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아들까지도. 네, 10대 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됐고 이제 병원을 이제 치료를 다니면서 이제 엄마가 이 아들에게 권유를 한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니? 왜냐하면 수잔 발라동은 모델 일을 하면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던 계기가 아까 그림 속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툴루즈 로트렉이 이 수잔 발라동에게 그림이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니라고 권유를 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는 이게 흔하지 않아요. 여류 화가가 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빈민계층의 사람이 화가가 다시 된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수잔 발라동이 붓을 잡게 됐고 그 아픈 아들에게 권유를 하게 된 거죠. 아들이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진짜 그림 좋아하나 봐. 아니에요. 위트릴로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을까요? 엄마가. 맞아요. 엄마가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술을 먹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어떤 상처, 어떤 생각이 들어있었을까요?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던 그 유년 시절,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지만 엄마는 늘 부재였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때가 오는데요. 그때는 이미 좀 늦었죠. 수잔 발라동이 재혼을 하고 이제 이 아들을 챙기려고 보니까 위트릴로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위트릴로에게 이제 그림을 이제 권유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사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들이 좀 엉망이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명작이야, 명화야 이럴 만한 그림들은 없었고요.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백색 시대라고 하는데 그림의 전체 톤이 화이트로 바뀌어요. 흰색은 그저 좀 침묵의 색이죠. 그죠? 그리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눌러놓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색이에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길,
건물 아주 그죠? 직선으로 정연한 구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두 분 올라가고 계시네요. 그죠? 자세히 세어 보시면 조금 몇 명 더 있어요. 세 분이 네, 그죠.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당시까지도 사람을 정면으로 그리지 못해요. 뒷모습이고 그냥 형체만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왜냐면요. 위트릴로가 술을 먹기 위해서 술집을 갔을 때는 돈이 없어요. 그럼 막 술주정하면서 술을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우 위트릴로 오셨습니까? 술 아니죠. 예. 맞아요. 천시하고 외면하죠, 예. 맞아. 아주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저 인간의 어떤 취급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늘 정말 어떻게 보면 낙오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쓸쓸하고 엄청 외로운 맞아요. 삶을 살았구나.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 위트릴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또는 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든지 이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림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그쵸? 것 같아요. 어떤 그림보다도 이렇게 화이트 톤에 그의 어떤 감정을 다 빼고 그 그림을 보면서 쓸쓸한 외로움 이런 모든 감정들을 말없이 느낄 수 있는 이 백색의 시대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림들보다는 이 그림을 좋아해서 뒤에는 살짝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네. 본인이 오히려 더 힘들었을 때의 그림이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명성을 절제했을 때 절제했을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을 좀 맞아요. 그럼 뒤에 나오는 그림들은 좀 색감이 들어가나 보네요. 색감도 들어가고 나름 노력을 해서 잘 그리려고 하는 그런 근데 그림들이 그게 더 되거든요. 불쌍한 것 같아요. 마음이 평생을 그렇게 네. 백색으로 그림을 그릴 만큼 결핍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네. 하는 또 삶을 노력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트릴로에게도 따뜻한 이제 따뜻한 봄이 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림이 인정을 받고 또 훗날 카네기 수상도 하고 당시 그 되게 큰 상이에요. 수상도 하고 개인전도 열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그림을 더 기억한다? 백색의 시대의 그림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니터에 있는 네. 위트릴로에게 백색은 침묵의 색깔이야. 저 카피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나 무슨 말을 준비를 많이 할 때 나중에 결국 입을 닫게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노래도 우리가 백지로 보낸 편지라는 맞아요. 곡이 있는데 너무 마음을 많이 담으면 쓸 게 없는 거야.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백지로 편지를 보내듯이 맞아요. 아마 위트릴로도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러셨을 우리가 흰색하면 해석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는 느끼는데. 예. 맞아요. 흰색하면 깨끗한 그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거를 때로는 끌리거든요. 그런 때는 언제냐면 마음이 복잡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렇게 이 그림이 인기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표출을 못하고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많다는 그렇지 공감을 하는 거지. 그렇죠. 맞아. 예.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선생님 저건 얼마쯤 정도 됐어요? 사시게요. 아까 그거 300억 네. 300억이 제일 네, 살짝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목마르트를 그리고 그러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의 형태는 정확하게 묘사를 하지 그러네. 않아요. 네. 그에게 뭐 아픔이 어떤 한 시기뿐만 아니라 평생을 사실 우울증의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림으로 이렇게 표출을 했기 때문에 나름 좀 행복한 삶을 말년을 지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남미 씨 저기 혹시 기억나요? 어딘지? 아 저기 그러니까 정말 네. 한다. 남천 사거리 쪽인 거예요. 아까 목마르트라면서 아까 몽마르트만 갔어요. 예. 네,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색을 확 이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네, 그죠? 너무 마음에 시원해졌어.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이렇게 느껴요. 바로 느낌이 그죠? 올라와, 청량감이 기분이 싹 그죠? 올라오네요. 예. 청량감이 느껴지셨죠. 청색 시대의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피카소 하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 많이 기억하고 추상화? 계세요? 그렇죠. 그죠? 알아볼 수 없는 그림. 알록달록. 그렇죠. 알록달록. 그 막 추상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추상화는 아닌데 그림이 막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 있는 그 그림 삐뚤어져 아마 있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실 그 그림이 제일 유명하긴 해요.
그런데 피카소의 그 시기는 활동 시기가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본다면 한 11시기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야. 꽤 오랫동안 작업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많은 어떤 시도 그리고 또 그 그림들이 바뀔 때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11번의 사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11번 이상을 했지만 이상을 했어요? 앞으로 나타난 것만 11번. 진짜 찐으로 사랑한 건 11명이다. 찐으로 사랑하는 재환 씨,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부러웠어요 지금. 네. 11번의 역시 거장은 거장이네요. 그럼요. 오늘부터 저 학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림 배워. 그죠. 우리가 사실 여자 때문에 그림이 바뀌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에게는 뮤즈였고 그 그림이 바뀔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림이 바뀐 거겠죠. 또 한 시기가 그렇게 끝나고 해석하셔야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마음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네. 거죠. 자 그렇다면 알록달록한 그림이 아니라 왜 청색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죠. 그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네. 시련이 11시기 중에서 초기 10대 때 빼고요. 예? 이제 그 자신만의 그림을 시작했던 그 시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청색 예. 시대입니다. 오. 네. 청색 시대 하면 파란색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시원한? 시원한. 약간 네. 그죠. 출발한 느낌. 우린 또 바다랑 가까우니까 그쵸. 바다 생각도 나고요. 파란색이 약간 우울한 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감정으로 치면 약간 조금 침체돼 있는, 그죠? 조금 차분해지는. 네. 저는 KBS가 파란색이라서. 정말 애사심이 강하시네요.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우울이라고 그것만 정답이 아니고요. 파란색은 차분한 색이면서 정직한 색이고 그렇지. 그렇죠. 신뢰감도 주는 맞아요. 색이고. 신뢰감을 주는 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KBS가 그렇죠. 파란색이죠. 네. 잘한다, 잘한다. 예. 네. 두 분 멋있습니다. 예. 아 수습하기 힘드네요. 네. 네. 피카소의 그 초기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작에 자화상이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생기셨구나. 네. 처음 이렇게 봤어요, 얼굴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못생기게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파블로 피카소 조금 겸손하게 잘생길 그리셨네요. 수 잘- 사진 보면 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요. 네, 저 그림은 사람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실물은 그렇다고. 네. 일단 약간 저희 대표님 같기도 하네요. 수염이 네. 그러네요. 예. 네네. 살이 좀 빠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네. 대표님. 피카소의 그림 이렇게 자화상을 보셨는데요. 약간 우울해 보이죠. 그러네요. 맞아요. 말 걸면 화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마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었고 우울했던 때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피카소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조각조각 난 그림이고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조금 추상적이고 조금 독특한 그림이 많아서 그렇죠. 피카소는 사실적인 그림을 잘 못 그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그림들은 이미 10대 때 다 마스터를 합니다. 이미요. 네. 천재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천재. 그래서 정무라의 천재화가라고 대가라고 하는 하잖아요. 그때 이미? 맞습니다. 이렇게 조기 입학을 다 해요. 유명한 학교에 한 달 과제를 내주면 한 이틀 만에 다 그려가지고. 천재네. 네. 그랜잎부터 맞아요. 남달랐네요. 그랬던 사람은 사실 빨리 화가의 길을 자신만의 그림을 찾으러 떠날 수 있죠. 왜냐하면 30, 40대 돼서 이제 나만의 색을 찾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네. 10대 때 이미 그렇죠. 끝냈고.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그림을 그리러 스페인에서 파리로 갑니다. 네. 파리로 갈 때요. 같이 갔던 친구가 있어요. 같이 바르셀로나에서 자라고 친구와 니체를 논하고 가우디 건축을 보면서 막 이렇게 열광했던 네. 정말 그 모든 걸 나눴던 그 친구 카사에마스랑 같이 파리를 가는데요. 그 카사에마스가 아주 비극적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같이 갔던 네. 친구가. 그렇죠. 약간 소울메이트였는데 맞아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극단적 선택을. 피카소는 그죠. 충격과 정말 상실감이. 충격을 받고 네. 또 반쪽을 잃은 그 어떤 절망감, 상실감이 네. 엄청났던 거예요. 네. 그 전까지 친구가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세상의 어떤 슬픔, 가난한 자들, 굶주리는 자들, 슬픔, 절망에 빠진 예술가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쁠 때는 기쁜 것만 보여요. 그렇죠. 맞아. 네. 세상이 다 행복해 맞아요. 보이고. 예. 내가 힘들 때 힘든 사람이 보여요. 네, 공감할 수. 노래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기쁠 때는 막 한없이 노래가 막 신나고 이러는데 또 슬플 때는 막 한없이 이렇게 가라앉고. 그죠. 그렇게
어떤 이제 그 친구의 어떤 빈자리 그걸로 시작된 시기가 청색 시대입니다. 네. 친구가 갑자기 이제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사실 조금 방탕한 생활을 해요. 파리로를 갔을 때 막 이렇게 술과 여인들과 이게 약간 보헤미안적인 그런 삶을 좀 살거든요. 네. 근데 친구를 잃고 나니까 자신의 어떤 삶, 지금의 시간이 존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세상에 슬픔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굶주린 자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소재로 파랑색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시대를 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시대를 그림. 그렇죠. 뭐 유명한 작품 많아요. 게르니카 작품이 아까 처음 시작한 오프닝 할 때 왜 흑백 그림 어떠세요 했잖아요. 그 흑백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건 전쟁에 대한 그쵸 감정을 빼고 있는 그대로 너희가 지금 직시해야 돼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는 그걸 흑백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에게 지금 청색이라는 거는 그죠 슬픔 뭐 이렇게 우울함. 우울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사실 근데 파랑은 절망적인 색은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아침 해가 탁 떠올라요. 그때 푸른빛을 같이 파란빛을 같이 있죠. 머금고 있어요. 예. 네. 에너지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이겨내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그죠?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늙은 기타리스트. 그죠? 왜냐면요. 몽마르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것, 예술의 도시 관광지고. 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진짜 갑자기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자본주의가 이제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해요. 그러면 빈부차가 막 일어나 엄청 네, 격차가 네. 벌어지거든요. 그것에 이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의 어떤 그 무리들이 이제 이곳에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저 저도 그림 이야기를 하고 우리 노래를 부르시고 예술가의 삶을 그러니까요. 네, 사시잖아요. 지금은 너무 멋지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던 시대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항상 나아가지 못하고. 저희가 임선원 쌤이 기타 드는 모습은 행복해 보이고. 뭐 그러니까요. 행복의 즐거운, 기타인데. 네, 그건데 또 기타가 저런 소재로도 쓰이니까. 그죠. 기타 가방 열어놓고 길거리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죠. 버스킹 하듯이. 네. 그거는 우리가 행복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소외된 자들, 그 소외된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피카소에게. 피카소의 눈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에게 청색 시대의 그림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소장하고 싶다거나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감정이 에너지를 모으고 뭔가 침울하고 지금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마 끌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자예요. 저는 이 파란색에 거의 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파란색이 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또 다른 색이 끌리는데요. 이때는 파란색이 왜 그렇게 좋았지라고 저도 오히려 회상하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 또 다른 어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파란색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끌리는 시기에 맞는 색이 있다는 네. 거네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그림은 진짜 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준다면 굳이 마다하지는 않아요. 아유, 예, 피카소 네, 그림인데 그러니까요. 받으셔야죠. 그건 일단 받아야지. 네.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렇죠. 사실 청색시대 그림이 당시에도 인기는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피카소에게 인기 있는 그림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시대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진정한 자신의 어떤 화가의 길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게 화가죠. 예술가의 숙명이죠. 네. 저때 당시 그런 피카소님의 그 나이는 청년 시대. 아, 그렇죠. 그러니까 11시기 중에 제일 초기작이니까. 초기. 네. 저 때는 사실은 친구가 너무 중요하죠. 내 인생이 전부일 때거든요. 그렇죠. 그런 친구를 잃고 나서 그 상실감이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피카소가 이민자의 삶을 살잖아요. 네. 사실 그것 또한 녹록치 않은 삶이었어요. 그럼요. 네,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빈민가에 같이 살고 있던 예술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재밌다. 어떤 소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하지만 그 시기가 쭉 이어진다면 그죠 안 말이 되죠. 안 되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에게도
이제 독자적인 인생과 그 예술을 선택했던 그 시작으로부터 네, 장밋빛 시대가 노래를 합니다. 어떤 색이 딱 나왔을까요? 사랑이 찾아요. 반대색 빨간색. 이제 붉은 맞아요. 뒤에 열이 맞아요. 이제. 장밋빛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적색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붉은 빛이 돌아요. 그림에 너무 화사해졌네요. 화사해졌어요. 갑자기. 그림의 붉은 빛이 이렇게 돌면서 네, 그림의 시대가 이제 청색 시대가 저물어 가고 네, 장밋빛 이야.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 그렸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게 그렇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색이 뭐 이렇게 어두운 색일지라도 우리는 늘 그 마디마디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체되어 있는 색에서 벗어나려면 반대되는 색, 또 이렇게 명화를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기분 전환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기분이 확 전환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네. 분명히 누가 있을 것이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 맞아요. 이 시기에는 그런 느낌이 딱 이제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죠. 아니 근데 얼굴이 아까 카사이마스 얼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닙니다. 동네 소년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빠지셨네요. 아까 그림에. 아니, 근데 잘 보면은 저 손가락 하트도 만들고 있는데요. 요즘이야 지금? 손가락 하트라니. 역시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1905년도에 손가락 하트가 처음 나왔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게 맞아요. 맞네요. 진짜 그림은 선생님 정답이 말씀처럼. 없는 게 맞습니다. 맞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약간 이제 뭐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이 뒤에 이제 그림들 이렇게 다른 시기가 오면요. 네. 그 여인이 이제 사랑한 여인이 생기면 그림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울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왜 울고 있냐면요. 연애하는 내내 그 여인은 울려요. 그 울고 있는 여인을 모델로 아유. 그림을 그립니다. 나빴다. 네. 아니 울려놓고 그걸 또 그려? 그러니까요. 독하네. 그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제 보이는 도라마, 대로 그리는 거야. 도라마르를 그린 우는 여인인데 네. 그 도라마르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도라마르가 울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보는 게 더 이상하다. 그 정도로 많이 울렸던 남자예요. 야. 그럼에도 매력 있는 네. 임성환 선생님하고 완전히 반대네요. 임성환 선생님 아내 때문에 우셔서 눈물이 난다라는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완전히 반대네요. 예. 아. 자, 조금 더 기분 전환되는 색으로 한번 넘어가 가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반공. 네. 우리가 해바라기는 또 알죠. 맞아요. 예, 그죠. 노랑노랑. 태양을 품은 노랑하니까 바로 해바라기 또 나오고. 이렇게 바로 또 연상을 방 그림도 해주시네요. 있고요. 네. 맞아요. 반고흐, 빈센트 반고흐의 붕대 감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게 다 기억하는 게 다르다, 그죠? 네. 뒤에 오늘 왜 붕대를 감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네. 오, 유명한 야, 그림이다. 초기작이에요. 그래서 초기작. 해바라기 그림이 흔하게 보던 그림이 아니라 약간 다른데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해바라기 그림이 초기작인데 빈센트 반 고흐는 해바라기 소재로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려요. 그쵸. 12점을 네. 그리는데 조금 더 유명한 그림은 이제 뒤에 나와요. 15송이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진. 알려진 그림이에요. 그 그림 또한 7점을 똑같은 것을 그려요. 그러고 한 점은 소실돼서 현재 6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요? 글쎄,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아닐까요? 아, 돈이 돼서? 네. 아까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닐까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흐는 웬만하면 한 점도 팔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는 다 아시고 오시는데 네 너무 좋은 학생이네요. 너무 노래만 네네.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아니, 아, 제가 금방 이렇게 저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어요. 이런 말 하려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된 스타일. 아니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반 고흐의 그림에 해바라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궁금해요. 이 그림이죠. 좀 네, 많이 맞습니다. 본 그림. 네, 그죠? 맞아요. 이 미술책에 나오는 그림.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이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7점을 그렸다는 똑같은 점이에요. 거요? 네, 맞아요. 완벽주의자였군요. 완벽주의자는 아니고요. 똑같은 소재로 많이 그렸던 거는 이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네. 다른 사람의 그 명화를 많이 똑같이 또 모작을 하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밀레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신만의 조금 약간 이런 임파스트 기법, 질감이죠. 네. 두두두들해 보이죠. 그죠? 네. 그런 질감 효과를 내는 자신의 어떤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중에 해바라기가 유독 많은 이유는요. 해바라기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그 해보시면 돼요. 질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꽃이어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해바라기 하면 돈이거든요, 사실. 집에 해바라기를 아니 정 씨가 많이 경계해주시네. 현인가요제 1등 상금을 좀 봤더니 아니, 모든 게 그게 들어가네. 아니, 집에 해바라기 그림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현관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라서.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맞죠? 네. 가게가 많아요. 맞아요. 요즘 근데 해바라기.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왜 해바라기가 돈이 되지? 돈이라는 어떤 그 좋은 상징, 기운을 가져다 왜 주지 좋은 않나요? 태양의 기운이 있어요? 어떤 그런 태양, 그렇지 태양이지. 해바라기는 태양이지. 태양. 해바라기는 태양을 쫓아가요. 해가 이렇게 딱 동쪽에서 떠오르면 이게 목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태양을 보다가 해가 지는 서쪽까지. 방향으로 따라가요. 그만큼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강렬한 태양 아래 강렬하게 맞서고 마치 자신의 어떤 인생과도 같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바라기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만큼 해바라기를 보고 자신에게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셨어요. 그리고 그 위 때도 그랬고 아주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태어났을 때 형이 죽어요. 근데 그 어린 형이 그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누군가가 그 묘지명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게 돼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종교교육도 종교교육이지만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됐던 이유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고 그리고 첫째, 뭐 세상을 떠났지만 첫째잖아요. 그 첫째에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늘 혼자였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만 그게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 답답한 사람, 나 너 말 듣기 싫어, 잔소리 같아, 이렇게 맞게 들리지 않는 그런 언어로 썼던 사람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흐는 외로웠어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외로워요. 왜냐하면 곁에 그죠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던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근데 그 고흐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고갱이 오죠. 네. 고갱은 완전 다른 성격의 사람이에요. 고갱은 자신이 마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존감이 많이 맞아요.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약간 고갱 스타일이시네요. 맞아요. 좀 고갱 같은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종교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 종교 간 차이도 있었어요. 그죠?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마찰이 많았겠네요, 둘이. 그렇죠. 왜냐하면 고갱이 너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건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고갱은 진짜 막 고집 있게 너 답답해. 너 얘기하지 마. 나 너랑 얘기하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둘이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고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그 도시의 그 깍쟁이라고 해야 되나 계산을 계산하는 거를 아니 왜 이렇게 재원 씨 자꾸 은혜 씨를 쳐다보세요? 정갱 아닙니까? 정갱? 자꾸 보시길래 저도 편견이 생기네요. 너무 비슷해요. 예. 사실 양갱은 들어봤어도 정갱은 처음이네요. 예. 그렇게 이제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그 고갱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 맞았겠네요. 맞아요. 대화를 하면서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좀 피해줘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나? 아유, 진짜. 고흐는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또 대해주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데 고갱은 난 더 이상 너랑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슬프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격하게 어떤 말들이 오갔겠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악한 사람이면 이렇게 남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고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나쁜 말들도 이제 귀담아 들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어머, 아니 도대체 어떤 심한 말을 했길래 이 XX 뭐 이런 말을 고갱이 그렇게 아니, 그래서 했어요. 본인 귀를. 그렇죠.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고갱하고 싸워서 길을 잘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힘든. 맞아요. 고갱하고 싸움이 어떤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본다면. 가난한 예술가, 돈을 벌지 못하는 예술가, 생활비가 없는 예술가, 그럼 동생으로부터 계속 지원비를 받아요. 근데 동생은 곧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나에게 지원을 할 수가 없겠지? 아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막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고객 또한 그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담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절단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아니 왜 천재 화가들은 그렇게 다 불우한 거예요? 불우해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재인데 불우한 거예요? 뭐예요? 저도 처음에는 화가는 다 불우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에피소드나 어떤 스토리가 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이제 주로 다루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편견이 생기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조금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또 조금 자유로운 어떤 생각을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출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 조금 이렇게 섞이기보다는 그렇죠. 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고흐의 어떤 생이 조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스토리도 좋아하고 그림을 좀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흐가 이제 훗날 이제 이 기 자른 사건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죠.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세상을 이제 맞서고 싶다. 나 다시 이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다시 그림을 그린 소재가 해바라기죠. 또 해바라기인데 그렇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게 색을 탁하게 써야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나는 밝은 빛을 내는 노랑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색이 어두워져요. 그때처럼 밝은 색이 나오지 않고 맞아요. 약간 어두운 색이 나오게 그죠. 되는 거네요. 이렇게 탁한 색이 다 감도는 것도 본인도 느껴요. 왜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이렇게 탁한 색이 자꾸 돌지? 다시 한번 나는 살아보고 싶어라는 이런 이제 편지도 많이 쓰곤 해요. 네. 하지만 노랑을 이렇게 우울한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고흐의 생에 가장 찬란했던 태양과 맞서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희망적인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색 많이 봐주시면 기분도 업되고 그리고 또 희망적인 색이 또 돈이 된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희망이 있어야지 돈도 벌리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밝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노란색에 이제 다 이렇게 모여든답니다. 그래서 저 색감이 5만 원권 색감이 지금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사인당 그렇죠. 저 색감이 약간 노란. 약간 탁하긴 하지만 금색도 그렇죠.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죠. 그렇죠. 네. 아주 정열적인 이제 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이제 빨강이 드디어 나왔어요. 색채 마술사라고 불리는 앙리 마티스죠. 자, 여러분들 빨강하면 탁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빨강머리엔. 빨강머리엔. 사과. 사랑. 정열적인 사랑. 119. 119. 그죠. 빨강하면 어쨌든 좀 이렇게 튀는 색이죠. 강렬해요, 그렇죠. 아까 그 파랑과 반대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보라색이 너무 좋은데 저는 뭔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생각해보면 빨강과 파랑이 섞인 색이 보라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열적인 것과 차분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서 약간 이렇게 그룹을 타죠.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거가 있구나 그게. 맞아요. 동화 속에 보라색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결정 못하는 약간 선택 장애가 좀 있긴 해요. 동화 속 주인공 이름 기억나시죠? 빨강머리. 빨강머리 앤도 있고 빨강망토. 그죠, 있죠. 생각해보면요. 그 빨간 망토를 쓴 동화 속의 주인공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빨간 망토 이렇게 불러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빨강이라는 그만큼 강렬하고 빨강이 주는 상징, 그러니까 독특함, 외향적인 사람들을 좋아하고 튀고 싶은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채 마술사, 앙리 마티스죠. 이렇게 색채 마술사라는 명칭을 이제 불리는 이유가요. 빨간색을 초록색이 써야 될 부분에 빨간색을 쓴다거나 얼굴에 빨간색을 쓴다거나 이렇게 색을 정말 자유롭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래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색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썼어요. 얼굴은 살색을 썼고요. 그죠? 나뭇잎도 초록색을 썼고 그런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화가죠. 그래서 야수 같다 해서
이 미술 사조가 야수주의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려하다. 이 색감이 너무 이뻐요. 이쁘죠. 네. 근데 보면요, 벽지하고 식탁보가 붙어 있어요. 그러네요. 다 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 기초적인 어떤 상식으로 만약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분리돼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식탁은 색이 달라야 되는데 그쵸. 왜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그 전까지 없었다는 거죠. 아. 식탁보로 벽지를 쓴 건 아닐까요? 요즘 저 포인트 벽지 쓰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티브를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지금은. 그래서 그 고흐의 그림 있잖아요. 네. 그 그림도 해바라기의 어떤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네. 해바라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린 것이다. 감정을 마음을 담아서. 잘 본인 마음. 그 해바라기 갖고 있는 상징성, 그 마음을 담은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또 앙리 마티스에도 아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빨강. 그림 빨강을 자체가. 정말 좋아하는 신기해요. 핫핑크도 들어가 있고. 아, 진짜요. 또 기분 의자 좋아지죠. 색깔은 또 약간 형광색 같기도 하고. 네. 이 그림의 오늘 시작을 왜 하얀색, 파란색, 그죠? 노란색, 빨간색이 점점점 지금 이렇게 업되시는 느낌, 감정이 색채가 업되시는 강렬해졌죠. 그죠? 네. 느끼시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림을 색으로 정리해 본다면 네. 저는 딱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희 여기 이거 되게 무대 세트장 아니에요? 저희 세트장이랑 창호에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저희 아침마당 세트랑도 좀 느낌이 실내 느낌이 인테리어 그러네요. 집 가면 저런 거 많죠. 잘 돼 있는 집 가면 네. 저거 색깔 많았죠. 그죠? 누가 따라했을까요? 일단 이게 누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작가 미상. 네, 작자 미상 아닙니다. 이 화가로 인해서 네. 지금 모든 현대의 어떤 디자인, 건축, 공예 이런 작품들이 여기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분이시죠. 혹시 네. 이윤서 선생님? 저였으면 좋겠는데 뒤에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30년. 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그죠? 여기 안 계시겠죠, 네, 지금. 그럼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처음 해야 돼요. 따라하는 무조건.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화가의 숙명은 뭐다? 나만의 것, 새로운 것. 네, 이미 했기 때문에 몬드리안의 이름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몬드리안. 네, 네,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주 금방 그릴까요? 저 한 5분이면 그리잖아요. 물감만 좀 좋은 거 쓰면. 네. 우리는 이제 알아서 금방 그리지만 원래 시작했을 때는 엄청 오래 걸리지 그럼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엄청난 철학적 신념이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알려주세요. 이 그림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신념이 정립이 돼야지만 탄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럼 그래서 빨간색 감정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 칸을 칠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약간 이런 게 보였거든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또 않다. 다시- 나임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 또 다시 한 발 뒤로 물러나신 듯한 약간 그런 아까 한 발 나가셨다가 뭡니까, 선생님? 갑자기 다시 퇴보하는 느낌이 살짝 들지만 계속 혹시 여론조사 가보도록 생각하신 거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진짜 네. 그래프. 네. 누군지 한번 몬드리안. 알아보고 그림에 대해서 몬드리안.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몬드리안입니다. 몬드리안의 그 피에트 몬드리안은요, 사실 이 그림은 간단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형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점점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이 작품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단순화된 과정들을 거치는 시간도 물론 엄청 길었지만 왜 이렇게 했냐면 대상의 형태에서 외형에서 주는 어떤 모양, 외형이 사람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방해한다고 봤어요. 그 외형이요? 네. 나무면 나무, 사람이면 사람. 우리가 이제 사고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를 줄이고 상징성만 남겨놓은 거예요. 색깔만. 그러면 빨강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열정, 그리고 팽창, 그죠? 뭐 이렇게 어떤 독특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파랑은 뭐 이렇게 바다도 상징할 수도 있고, 차분함, 뭐 이제 어떤 침울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정직, 있고, 이런 거. 노란색은 빛, 그죠? 활발함. 그러면 이 사람만의 어떤 상징성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만으로.
그러면 그 배분은 그쵸 비율이 저도 사실 그런 생각 살짝 한 적 있어요. 나의 지금 어떤 감정이 차지하는 이 부분이 네 비율이 이 정도 크고 뭐 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제가 이게 우리가 분배로 치면 이 정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의 감정의 어떤 그 크기로 배분을 해본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단순화되고 절제화된 이유가 이제 아까 상징성만 이제 남겨놓고요. 이러한 그림들이 현대 그저 건축, 디자인 그리고 이제 공업화되잖아요. 우리가 공업화돼 계속 대량 생산되는 어떤 단순화되잖아요. 그 절제미가 이 몬드리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절대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봐서 이거 어디서 뭐 봤어가 맞아요. 아니라 여기에서 가지고 온 네, 형태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는 척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신의 시간에 색을 입히신다면 어디에 어떤 색을 입히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명화도 그렇지만 우리 색과 함께하는 이 삶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무지개처럼 네, 무수한 빛을 내는 당신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익한 강의를 펼쳐주신 우리 이윤서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이렇게 강연으로 이 시간을 채우다 보니까 뭔가 진짜 좀 똑똑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진짜 감동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저는 이제 그림을 좀 볼 때 네. 오늘 배운 색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조예가 좀 더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은 학창시절 외에는 그림을 접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이 조금 불안하거나 속상할 때 그림으로 풀어내는 것도 마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감정을 들었어요. 좀 표출하니까. 색깔을 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네. 감정을 담아야 찐 노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색감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색에 뭐 빨간색, 파란색 이걸 구애받지 않고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은 가을은 갈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초이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초등학생 수준으로 사실 그림을 잘 몰랐거든요. 많이 모르셨어요. 근데 저희도 잘 이렇게 오늘 몰랐어요. 네. 스토리를 뭔가 들으면서 네. 공부를 하니까 제가 그 화가분의 삶의 한 편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받으면서 재밌었죠. 굉장한 관심이 생겼어요. 선생님 혹시 이 그림을 만약에 더 알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전화번호를 받죠. 하나. 외국을 아니요, 요즘에는 이 지역에서도 전시 기획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렇지. 그리고 네, 그래서 특별전을 보러 이제 뭐 서울을 가셔도 되지만 지방에서도 많은 어떤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검색을 하시면 네, 가깝게 보러 가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선생님께 그림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다닐 거예요. 만큼 보이네요, 네, 진짜. 눈이 좀 네, 올라갔어요. 겸손하시게 말씀하셨지 알고 보면 정말 그림을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게 감사합니다. 대답하는 수준이 조금 높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네. 말씀 해주신다면. 네. 오늘 그림 이야기를 조금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딱 하나만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어떤 마디마디가 색으로 이제 기억을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색일까? 나는 어떤 색이 끌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끌리는 색에 따라서 명화를 감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명언 감사.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문초일 씨가 저희에게 들려주실 노래가 마지막 있다고 노래. 마지막으로 합니다. 노래로 네. 어떤 색을 채워주실 건지. 좋다. 약간 노란색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트롯 깨꼬리다 보니까 오늘은 노란색으로 마지막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강연으로 여러분들의 교양 지수를 팍팍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보물처럼 설레이던 내 사랑 별처럼 반짝거려요. 내 마음을 흔드는 당신, 내 입술을 훔쳐간 당신, 꿈같은 사랑이 내게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행복이 나에게 왔어요. 이리 파도 내 사랑, 저리 파도 내 사랑,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이 왔어요. 아, 개꿀인데? 완전 개꿀인데? 사랑이 왔어요. 행복이 나에게 왔어요. 꽁꽁 숨은 보물처럼 설레이던 내 사랑 별처럼 반짝거려요. 내 마음을 흔드는 당신, 내 입술을 훔쳐간 당신, 꿈같은 사랑이 내게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행복이 나에게 왔어요. 이리 파도 내 사랑, 저리 파도